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사스런 100만 마일리지를 적립을 다 해서 그때 15개, 16개 항공사를 타면서 썼던 비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집에서 찍기는 뭐하고 해서 또 저희가 아코르 다이아 티어가 있어서 잠실 소피텔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잠실 소피텔도 리뷰할 겸 저희가 사스런 얼마를 사용했는지 총 금액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소피텔에 왔고요. 저희가 이제 사스런 비용 얼마 들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저희는 다른 사람처럼 막 그걸 뭐라 그러지? 퀵턴을 한 게 아니고 내려가지고 바로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거의 11월 12일 날 시작해서 정확히 12월 11일 날 딱 한 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비행기에다 그냥 돈만 버리지 말고 저희는 좀 가서 하루라도 좀 뭔가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좀 강해서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몸이 좀 편했다. 다른 그 유튜브들 보면 이제 막 힘들게 다니시는데 저희는 좀 편했다. 편했던 거 첫 번째가 뭐 연착이 되거나 결항이 됐을 때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호텔만 취소하면 끝나버리니까. 뭐 근데 뭐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서 괜찮긴 했는데 좀 아무튼 그런 게 좀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일단 그 노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 비행기가 얼마씩 소요가 됐는지 일단 저희 1인당 요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도 그렇고 뭐 이걸 다 곱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총 얼마 들었는지. 사실 사스로는 비행기 값이 제일 중요하지. 호텔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비행기는 근데 최대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코노미로만 해서 맞췄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집에 올 때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타고 왔습니다.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와서 일단 마일리지를 돈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일리지를 어떻게 썼냐면 MR을 조금 그 현대카드 아멕스 플래티넘을 쓰면 그 MR이라는 걸 모아줘요. 그거를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선 저희한테는 마의 구간이었어요. 저희가 경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레 갈 때 한 번 했다. 몰디브 갈 때는 했는데 그거는 거의 그냥 연결이어서 뭐 당연스럽게 누구나 다 가는. 그치. 뭐 그래가지고 그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 11월 12일 날 인천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칸쿤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디트로이트 경유가 문제였던 게 미국은 무조건 내려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첫 번째 비용이 그 이코노미로 델타 항공을 이용해서 78만 원이 들었습니다. 1인당. 그쵸. 1인당 78만 원 이코노미. 그래도 델타 항공이어서 경유여서 좀 약간 쌌던 것 같아요. 뭐 더 싸게 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여자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 비행기 안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민국 직원들이 출근 안 했다고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한 20분인가를 비행기에 있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내려서 짐을 찾아서 다시 칸쿤으로 보내고 그러고 칸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칸쿤에 도착해서 돈을 20만 원을 택시비를 냈죠. 저희가 그 영상에서 나오지만 예약을 안 하고 저희는 그냥 멕시코가 물가가 싼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칸쿤 갔더니
이거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버도 못 들어오고. 이 노선을 짜는 것 자체가 2박 3일 만에 다 짜서 나간 거라 1차를 거의 그치. 우리 비행기만 알아보고 간 거라 정말 이 노선 11월 12일 아침까지 발권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몇 달 전부터 뭐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11월 달에 준비해서 그냥 내가 가자 그러고 그냥 발권해버리고 떠난 케이스여서 2박 3일 만에 네. 다 잡고 3박 4일을 제가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그냥 나간 거라. 그러면 저희가 12, 13, 14, 2박 3일 있고 난 다음에 칸쿤에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원래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제가 좀 바보처럼 해서 멍청 비용을 좀 썼어요. 34만 5천 원을 멍청 비용을 쓰고 그 아에로 멕시코를 타고 저기 멕시코 시티를 가서 멕시코 시티에서 다시 보스턴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칸쿤에서 뉴욕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델타 항공밖에 없는 바람에 델타는 이미 타서 그쵸. 델타는 이미 탔으니까 두 번째 항공사로는 아에로 멕시코를 타기 위해서 칸쿤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보스턴 그렇게 경유를 해서 총 비용 그러니까 비행기 두 번째 비행기가 4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뭐 어려운 건 없었죠. 뭐 연착되거나 이건 전혀 저희는 없었기 거의 때문에. 없었어서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저희는 비행기를 안 타고. 그래서 버스 비용이 1인당 15만 원 정도?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일정을 당기려고 한번 취소해서 한 3만 원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요. 왜냐면 취소하니까 35불 정도가 빠져나가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한 1인당 15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근데 뉴욕 거의 차가 막히니까 뉴욕 가까이 가서는 할렘가부터는 너무 많이 막혔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리고 11월 17일 날 11월 17일 날 뉴욕에서 런던으로 떠납니다. 이거는 버진 아틀란틱 항공을 타고 비용은 4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인당 이코 비용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100원 단위는 다 좀 절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00원 단위까지만 이렇게 좀 하고 1,000원 단위까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10,000원대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1,000원짜리 다 띄어내고 올리고 해봤자 뭐 10,000원, 20,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어마무시하게 돈을 썼죠. 조식. 뉴욕에서 런던은 밤에 출발해서 아침 도착하는 거였어갖고 런던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고 런던에서는 하루 종일 낮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코펜하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18일인데 런던은 18일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뉴욕에서 17일 날 출발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런던 시내를 그냥 쭉 돌다가 아침 먹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다시 19일 날 원래 이제 부크레슈트로 도착인데 이제 런던에서 18일 날 코펜하겐 넘어가고 거기서 코펜하겐에서 하루 잤어요. 하루 자고 사스항공으로. 네. 그래서 런던에서 코펜하겐 넘어가는 거는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이용했어요. 이 이벤트를 주최한 항공사죠. 그 비용은 한 4시간 정도 비행기 탄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는 하루 자고 거기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이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부크레슈티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부크레슈티로 넘어가는 거는 왜 부크레슈티로 넘어갔냐면 타름 항공을 타려면 부크레슈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뭣도 없는 동네. 이제 뭐, 근데 루마니아가 좋긴 좋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구경하지를 못하고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그냥 바로 또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어서 그냥 부크레슈티를 가서 이제 타름을 타려고 KLM을 타고 가서 31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크레슈티에서 그 악명 높은 타롬이 저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타롬을 탔는데 비행기가 바뀌었어요. 기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정립이 안 돼서
그 부쿠레슈티까지 AS 런을 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만났는데 그분들 정말 막 다시 유럽 가서 그거 하나 타자고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었겠죠. 유럽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니까 아무리 그 뭐야 티웨이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넘게 더 깨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희는 타롬을 다행히 타서 26만 원에 탔고요. 그 부쿠레슈티에서 파리로 이제 넘어갑니다.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는 왜 넘어갔냐면 에어프랑스를 타야 돼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도 에어프랑스를 탈 수는 있지만 이 사스하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항공하고 타롬 이 두 개가 제일 힘들어요. 에어 유로파하고.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스케줄이 짜게 된 거고요. 그래서 파리 마드리드로 또 넘어가야 되는 일정. 그래서 파리에서 마드리드 넘어갈 때 에어프랑스를 탑니다. 그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서 마드리드에서 하루 잤나요, 우리? 하루 잤죠? 네, 하루 자고 그다음에 마드리드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28만 5천 원. 네, 좀 그래도 유럽 구간인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예. 뭐 내 기억엔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런던을 넘어가는데 런던으로 또 왜 갔느냐? 다시. 저희가 그 사우디아 항공을 타야 돼요. 근데 마드리드에는 없어요. 그게 어디 있기는 있었는데 그 비행값이 480만이 넘어갔어요. 이코노미가. 근데 비즈니스가 3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다시 런던으로 가자. 그래서 그 타기 좀 힘든 에어 유로파를 타고 17만 원을 들여서 다시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 가서는 하루 숙박을 하고 이제 사우디아를 타고 리야드를 거쳐서 두바이로 넘어가는 항공. 그게 5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11월 24일 날 사우디아를 타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잖아요. 23일 날 갔구나. 23일 날 가서 24일 날 런던, 리야드 거쳐서 두바이를 갑니다. 근데 이 항공사 사우디아는 술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재미없게 갔어요. 그리고 사우디아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두바이를 가서 저희 또 그날 또 두바이 도착해갖고 잠 안 자고 그냥 두바이 시내 구경 시내가 아니었지 그냥 쇼핑몰 두바이몰 가서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좀 놀다가 이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1차를 끝내는데 이제 마지막 들어올 때는 동방항공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거쳐서 두바이에서 상하이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우디아 항공이 55만 원, 두바이에서 인천 오는 동방항공이 43만 원입니다. 이게 다 지금 편도 가격인 거예요. 왕복으로 하면 좀 더 뭐 조금만 더 비싸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코노미로. 근데 이게 이코노미는 경유해서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장시간 8시간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차로 네, 1차로 10가지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델타 78만 원, 에어로 멕시코 45만 원, 버진 아틀란틱 41만 원, 사스 15만 원, KLM 31만 원, 타롬 26만 원, 에어프랑스 28만 5천 원, 에어 유로파 17만 원, 그리고 사우디아 55만 원, 동방항공 43만 원. 그래서 총 1인당 1차 비행 경로에 따른 금액은 379만 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또 뭐 길게 쉬지도 않았어요. 그죠? 한 이틀. 네, 뭐 한 이틀 정도 쉬고 바로 또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 쪽하고 아시아 쪽이구나. 그냥 거기는 당연히 동남아시아 쪽에 일정으로 이제 호캉스를 좀 느끼면서 다니는 그런 일정으로. 그래서 11월 29일 날 아침 8시 55분 비행기를 타러 이제 광저우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그때 대한항공이었고요. 14만 6천 원. 14만 6,800원인가 그런데 14만 7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저우에 가서 또 이제 낮에 좀 돌아다니다가 광저우에서 방콕을 갑니다. 그게 이제 케냐항공을 타고 가요. 광저우에서 방콕은. 왜냐하면 케냐항공이나 아르헨티나 항공을 타야 되는데 그 두 항공사를 무조건 만약에 타야 된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를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그 항공사마다 오자유 운항이 있어요.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는 광저우에서 방콕, 방콕 경유해서 저기 그 케냐로 들어가는 나이로비가 들어가는 그 항공이 있어서 저희는 광저우에서 방콕 노선만 케냐 항공을 타서 갔습니다. 그게 23만 원이 들었는데 케냐 항공 너무 힘들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땀 냄새. 땀 냄새하고 비행기 냄새는 아니고 땀 냄새, 땀 냄새. 예, 사람은 땀 냄새인데 왜 그게 또 심하냐면 좀 뭔가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기본 인종의 차이가 있어서 사람의 냄새가 달라서 거기에서 그리고 걔네들이 다 쇼핑을 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쇼핑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갖고서 가는데 매입을 해서 가는 매입을 거잖아요. 해서 가는데 이게 짐들이 너무 많고 무게 제한이 있으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이 옷을 패딩 막 이거를 6, 7개씩 막 껴입고 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땀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거기서 막 벗기 시작하는데 타서 벗고 네, 그것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타면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막 스프레이를 쭉 뿌리고 와요. 그 승무원들이 냄새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 우린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랬나? 근데 나는 냄새가 벗으면 엄청 났어. 그래? 나는 마스크를 써서 그렇게 나는 생각보다 하도 그 전에 타기 전에 이게 심하다더라 막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고 타서 근데 생각보다는 난 괜찮았던 것 생각만큼 같아. 힘들었어. 그래? 난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힘들었어. 여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냥 괜찮았어. 다시 타고 싶진 않다. 참을만은 하지만. 그랬구나. 그래서 방콕에 도착해서는 또 저희가 며칠 쉬었어요. 소피텔 가서 이제 그때도 소피텔이었나? 네, 소피텔 가서 며칠 쉬고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아마 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호치민을 넘어가는데 그때 베트남 항공을 탑니다. 베트남 항공이 18만 8천 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호치민 가서도 3박 4일을 쉬고 그 타이페이로 갑니다. 타이페이로 넘어갈 때는 이제 차이나 에어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중화항공입니다. 이게 대만 항공사죠. 중화항공을 탔는데 22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가서도 2박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타이페이로 넘어왔죠. 타이페이에서 2박 쉬고 그리고 자카르타로 다시 갑니다. 자카르타는 뭘 타려고 그랬냐면 원래는 가루다 항공을 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비행기를 잘못 또 잡는 바람에 이게 그 샤먼 항공 타고 자카르타를 가요. 원래 샤먼을 타고 자카르타에서 샤먼을 가야 되는데 타이베이에서 저희가 잘못 발권하는 바람에 타이베이에서 자카르타까지 샤먼 항공을 타고 갑니다. 취소하기 뭐해서. 그리고 나서 자카르타에서 가루다 항공을 타기 위해서 제가 옛날부터 되게 가고 싶었던 데가 롬복이라는 곳인데 롬복을 가기 위해서 자카르타 항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롬복을 가기 위해서 잘못 끄는 거였지? 뭐 결론은 그렇게 된 거지. 뭐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냥 행복하게 끝났잖아. 그럼 된 거지. 그래서 롬복 가서 9, 10, 11, 12 3박 4일을 거기서 지내고 근데 3박 4일 동안 내내 비가 왔어요.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잠깐은 나갔지. 잠깐 뭐 마사지 받으러 잠깐 나갔는데 그건 뭐 찍을 내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편집자께서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쉬고 이제 자카르타에서 다시 이제 자카르타하고 롬복 왕복을 가루다로 31만 2천 원에 끊었어요. 32만 2천 원.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몇 시간 뒤에 이제 어차피 비즈니스를 타고 갈 거여서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그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여행에서 쓴 항공료는 1인당 151만 6,3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항공을 1차, 2차를 다 해서 565만 6,300원을 썼고요. 거기에 그 멍청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권했다가 취소하고 발권했다가 싸게 취소하고. 한 번에. 왜냐면 한국에 한 번 들어왔다 다시 나간 거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고 그냥 쭉 돌았으면 이거보다 덜 들었겠네. 아닌가? 한 번에 쭉 돌았으면 돈은 안 쓰지만 몸이 개고생을 했겠지. 아니 어찌 됐건 비용적으로는 비용적으로는 만약에 했으면 조금 비용적으로는 덜 들 수도 있었. 한 아니지 근데 500이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자카르타 인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지금 돈으로 환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아니 이건 우리가 비즈니스를 탄 거고 아니 굳이 근데 비즈니스를 안 타고 이코노미를 타고 이코노미 타고 오면 70만 원 정도가 나왔어. 그래. 그러면 자카르타에서 인천 오는데 한 60 얼마 정도 되거든요. 65만 원만 잡고 대한항공 이용해서 온다라고 하면 그럼 얼마야? 한 1인당 한 600 정도 썼을 630 것 정도 같아. 쓰는 꼴이에요. 근데 근데 600, 뭐 600이면 1인당 싸스러는 할 수 5, 있다. 600은 왜 1인당 싸스러는 힘듭니다. 할 수 있다지. 5, 600은 힘들어요. 왜? 아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뭐 우리가 하나 더 탔으니까 우린 하나 더 탔으니까 그럼 여유롭게. 에어 유로파를 빼면 어찌 됐건 2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야. 그럼 그냥 딱 한 500. 600 정도? 600 아니 지금 들어간 게 560인데요, 아줌마. 어떻게 500을 쓰고 갈 수 있지? 참 이상한 논리 기적의 계산법을 자꾸 한 600 정도면 지구 한 바퀴를 이코노미 타고 돌 수 있다. 한다. 근데 사스런이 또 하진 않겠지. 이걸 뭐 아니, 사스가 또 사스런을 하진 할수 않. 있다. 뭐 이런 걸 사스런이 한다면. 아니라 마일리지 런을 할 수 있다. 마일리지. 뭐 티어를 따고 싶은 분들, 대한항공이든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없어지겠지만 뭐 다른 항공사들의 티어를 따고 싶은 분들은 이 정도면 돌아서 딸 수 있다. 그래서 정도로. 100만 마일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100만 마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고 나서 결론은 할만했다. 할만했다. 하니까 그때로 만족스럽다. 돌아가면 너무 힘들다.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이걸 한다? 안 한다? 다시는 한다. 난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스타 얼라이언스는 그 한붓그릭이라 그래가지고 스타 얼라이언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비즈니스로 이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게끔 이렇게 돌면 한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1인당. 그러면은 비즈니스 타고 다 도는 거야. 근데 여기서 600만 원을 쓰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얘기해서 600만 원을 쓰고 이코노미로 지구 한 바퀴 돈다.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될 일 있다. 마일리지도 없고 그냥 지구 한 바퀴를 또 나는 돌겠다라고 하면 스타 얼라이언스를 타고 그냥 편안하게 1,100만 원을 쓰겠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훨씬 나았었겠네. 나았었지. 사스런을 굳이 그치. 할 필요 없이. 이거는 마일리지 쓰기도 힘들고. 근데 컨텐츠가 나왔잖아. 모르겠다. 마일리지 쓰기 편하고 어렵고는 모든 항공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비행기 1인당 600, 한 1,2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거고요. 마일리지까지 뭐 쓴 것까지 토탈 포함해서 했다고 치면. 네, 했다 치면 한 650 정도 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1인당 650이니까 1,300만 원 정도의 비행기 값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 비용을 보겠습니다. 호텔은 칸쿤은 올 인클루시브의 호텔이었고 박수는 2박이었어요. 그래서 총 SLS 프라야 무라레스인가? 무알레스인지 거기에 이용료는 112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2박에 112만 원. 112만 원이면 싸게 잔 거죠. 올 인클루시브인데. 싼 편이네 그래도. 그리고 큰 지출이었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칸쿤에서 이제 넘어갈 때, 그 보스턴으로 넘어갈 때, 그 힐튼 가든인 칸쿤 에어포트에서 25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턴에 가서 뉴욕 넘어갈 때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야 되니까 더블트리 바이 힐튼 보스턴에서 30만 5,000원을 썼고요. 그리고 뉴욕에 가서는 저희가 소피텔을 잤죠. 소피텔을 하루를 잤나요? 그때? 하루 자고 나왔는데 뉴욕은 진짜 물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66만 3,000원을 썼는데 여기에 리조트피가 따로 붙어요. 35불인가 25불인가 냈던 것 같은데 대략 그냥 저희가 그냥 4만 원 정도 잡고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에 잤어요. 뉴욕에서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런던 넘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안 했고 코펜하겐 넘어가서 하루 잤는데 그게 코펜하겐이 20만 원 저희가 썼고 그리고 부쿠레슈티 타롱 타러 가서 하루 숙박을 했는데 잠만 자고 나온 게 이비스 스타일에서 12만 3천 원. 그리고 파리 넘어가서는 이제 또 지인이 있어서 파리에 그냥 잠깐 지인 볼 겸 해서 2박 3일 정도 있었죠. 2박 3일 있었는데 거기는 풀만 파리 라데팡스라는 데를 이용했고요. 그 98만 3천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이제 마드리드 넘어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 숙박이었는데 거기도 한 1박 했나? 1박 했는데 32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유럽에서 쓴 돈은 한 400만 원 썼어요. 그 뭐 이제 잡다하게 뭐 리조트 피 내거나 뭐 또 추가 조금 내야 되는 부분 세금 있거나 뭐 해서 정말 제가 낸 계산에서 395만 원인데 뭐 35불 리조트 피 내고 뭐 딴 것도 내고 뭐 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은 될 수 있다. 환율 차이도 있고 그때 저희가 한 1,430원 정도 대였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2차 때는 이제 처음에 노보텔을 이용한 게 84,000원. 노보텔 어디서 잤지 우리가? 29 어디였지? 광저우에서는 안 잤는데? 안 잤지. 그럼 노보텔을 어디서 잤지? 방콕. 아, 방콕에서 도착할 때 밤이어갖고 밤부터 막 30만 원씩 내기 좀 그래서 저희가 노보텔을 84,000원에 이용을 했어요. 하루를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텔로 이동을 해서 그 2박을 했는데 29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호치민 가서는 호텔 그 M갤러리 사이공 M갤러리에 가서 3박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71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냈고요. 대만에서는 타이베이에서 저희가 그 럭키드로우 당첨을 돼서 숙박비를 이틀 동안 1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30 얼마였는데 40만 원 정도였는데 대만 거기도 이제 노보텔이었죠. 4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20 얼마를 그 당첨이 돼서 21만 원을 제하고 10몇만 원 정도를 냈다. 그리고 샤먼에 가서는 풀만이었죠, 거기. 샤먼 풀만은 거기도 20만 원대인 걸로 기억해요. 21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호텔 자카르타 가서 1박 했을 때는 18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롬복 그 저희가 룸 업그레이드 받은 그 롬복 그 넓은 방에 자는데 32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했어요. 대만하고 샤먼 포함하고 다 해서 아시아에서는 200만 원. 그래서 총한 500 썼네 호텔비나. 400에다가 200 더하는데 어떻게 500인 거야? 600입니다. 600. 그래서 저희가 그냥 먹고로 쓰는 비용 빼고 총 1,800만 원 정도를 쓴 거죠. 둘이 1,800만 원 정도 쓰고 저희가 식비나 이제 쇼핑 뭐 이런 교통비 그게 좀 많이 들어. 네. 교통비랑 식비 이런 것들 해갖고 1차 때가 한 350 들고 네. 2차 때가 한 210 하면은 한 500 일단 600 정도 든 거예요. 그치. 그 뭐 정도 600 정도 들었는데 550에서 그러니까 600 1인당 비행기 값이요 600. 맞아. 그럼 1,200이죠. 그리고 호텔 비용 600. 그러면 1,800만 원에다가 우리가 가서 뭐 교통비 가서 뭐 지하철 타고 익스프레스 타고 뭐 우버 부르고 뭐 이런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밥값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600 정도를 썼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총 한 달 동안 쓴 금액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네. 2,400만 원 썼습니다. 러프하지 좀 타이트하게 적었어요. 저희는 좀 타이트하게 적는 경향이어서 타이트하게 적었을 때 2,400만 원을 400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얻은 마일리지는 총 200만 마일리지. 200만 마일리지를 얻었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200만 마일리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쓰려고 보다 보니까 좀 참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델타 항공 이렇게 비즈니스 미주 가는 것들의 표가 없고 일단
또 어떤 유튜버 분은 뭐 아프리카만 가면 뭐 8천만 원 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8천만 원의 값어치가 될 맨날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사냥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예, 아프리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니 어딜 가도 지금 쓸 수가 없어. 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일리지 런이라는 거 진짜 우리가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다 만났는데 진짜 그 다양한 인종이 다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받았으면. 그래서 사스가 요번에 사스런에서 100만 마일리지 받은 사람들을 통계를 내줬어요. 아. 통계를 내줬는데 그게 저는 한 몇만 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명이 안 됩니다. 100만 마일리지 받은 사람이. 그래? 네, 우리가 전 근데 세계 그 합쳐서. 1000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국에 몇 명을 만난 거야? 꽤 많이 만났네. 꽤 많이 만났지. 우리가 한 8명, 10명 정도 만난 거 같아요. 8명에서 1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이 그 중에 뭐 한 한국 5, 6명 사람도 되고. 많이 만났고. 네. 아시아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는 그냥 여자? 스쳐 지나갔어요라기보다는 대화를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람도 보고 뭐 일본 사람들도 몇 명 만나고 뭐 중국 사람들도 만나고 처음에 유럽 성공을 가서 한 중국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네. 그러면 시도는 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왜 못해? 나는 이게 돈을 주고 다 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 성공했냐 안 했냐는 이제 나중에 이제 2월 28일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건데 현재까지 받은 사람이. 100만 마일을 받은 사람은 930명 정도로 추산이 나왔고 근데 왜 이렇게 발권하기 어려운 거야? 그게 걔네가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도 안 열고 있고 델타도 많이 안 열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때에 따라 다 자기네 뭐 항공사들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계약되기 전에 개정되거나 이제 나쁘게 바뀌기 전에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발권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930, 이렇게 자꾸 말을 오락가락 저희가 좀 이럽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대본도 없고, 정신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근데 930명 중에서 한국 사람이 170명인가? 180명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또 웃긴 거는 노스코리아라고 있어. 노스코리아 북한이잖아요. 북한 사람이 못 다녀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자가 널널하기 때문에 다 다닐 수 있는데 그 노스코리아가 왜 노스코리아 됐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사스런 하면서 그 계정 앱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 선택하는 거에 노스코리아로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 5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200명 중에 우리가 2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200만 마일 받았습니다. 결론은 할 수는 있다, 해볼만 하다. 하지만 굳이 안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나는 생각보다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막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나는 몸은 전혀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은 아니 근데 안 모든 했다. 사람들이 이코노미를 타고 다녀요. 아니, 우리가 어찌 좀 됐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생각보다. 근데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이 돈으로 그냥 내가 편하게 가고 싶을 때 발권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어차피.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건 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근데 어찌됐건 내가 한 바퀴를 돌고 왔다는 뿌듯함은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뿌듯함은 저도 있습니다. 뿌듯함은 있다. 자, 뿌듯함은 있지. 뿌듯함은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저기 그리고- 다 가봤다. 그거는 있어. 근데 또 조금 그런 거는 나는 좀 갔다 온 데를 다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폐예요, 여러분. 갔다 온 데를 가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발권할 데가 없어요. 이게.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다. 다시 여기 대충을 보고 왔어. 근데 내가 이걸 또 다시 가서 세세하게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런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런던은 생각보다 자지 않고 낮에만 보고 왔는데도 되게 많이 보고 온 느낌이라서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도 못 보고 왔어. 파리는. 파리는 왜 못 봤는지 이걸 명확히 해야지. 파리에서 2박 3일 있었는데 왜 못 봤냐면 80년 만에 폭설이 내렸대요.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지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지인이라고 이제 밥 먹고 저는 이제 식사만 하고. 와인 한 잔 마시고 또 거기 이제 원래 이제 그 지인분께서 그 엠버서더 그 명품 엠버서더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저랑 둘이 있고 저희 와이프가 대신 갔다 왔어요. 그런 경험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그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파리는 못 봤다 하나도.
너 당신 하나도 못 에펠탑 봤다. 봤다며. 그 멀리서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는. 저는 못 봤어요. 아예 에펠탑조차 못 봤어요. 아니야,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보긴 다 봤어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를 다시 가야 된다. 아무튼 파리는 안 간 거랑 마찬가지다. 파리는 다시 한번 가봐야 된다. 근데 다른 데는 다른 유럽들은 난 잘 모르겠어. 잘 안 돌아다녀봐서 그런가?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불편함은 확실히 있다. 나는 그게 제일. 그지?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언어를 하러 좀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몇 달 동안 나가서 이제 언어를 좀 배우고 싶기도 한데 이거는 정말 언어가 뭐, 돼야 좀 더 그쵸. 언어가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뭐라 그러든 그냥 신경을 안 써. 궁금하지 않아.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말든지 막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원래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거는 그치. 그냥 저는 제 할 말만 하는 말만 하고 스타일이어서 듣진 않아서. 네. 뭐 그렇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거의 2,400만 원 쓰고 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인생에 살면서 한 번은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걸 쓸라 그러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아 그렇습니까? 어. 아니 근데 본인이 발권 안 하면서 어. 이런다니까요. 발권은 안 제가 하는데, 해요. 어, 근데 본인이 발권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걸 힘들다 그러는지 계속 물어보는 모르겠어요. 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아니 그러면은 일단 어찌됐건 아니, 다음 그러면은 달에 나- 하와이를 가니까 다음 달에 하와이를 갑니다. 다음 달에 하와이 그게 가는 걸로. 발권을 했어요. 발권을 1인 얼마 했었지? 10만 마일 썼어요. 1인당. 1인당. 그러니까 갈 때는 이코노미, 올 때는 비즈니스인데요. 그게 또 웃긴 게 하네다에서 호놀룰루입니다. 그래서 하네다까지는 또 저희 돈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네다는 2시간 정도밖에 안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코 타고 뭐 그 정도는 이제 이코를 타실 수 있다고 그러셔서 뭐래. 그래서 이코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이코 타고 6시간인가 7시간 또 가야 합니다. 가서. 간 김에 어찌됐건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 간 김에 아니 보기는 가야 해. 되니까 가는 거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도쿄를 하네다를. 도쿄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쿄를 꼭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용이 어찌됐건 더 늘어난다는 거. 결국엔 그 돈이 그 돈이다. 우리가 하와이를 2명이 가려면 한 일주일 가는데 한 돈 1,000만 원이 든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비행기 값을 아꼈지만 그 비행기 값으로 도쿄에 3박을 또 간다. 이게 좋은 건가? 아니 비행기가 아니 그럼 돈으로 따지면은 자 하네다에서 그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비즈니스를 아니 그러니까 편도 이코노미 편도 비즈니스를 타려 그러면 적어도 1인당 300에서 400원 들어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400시간 800이야. 근데 우리가 도쿄 가가지고 800을 쓰진 않잖아. 우리가 지금 총 예산하고 있는 것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해야지. 안 되고 아니 뭐 그럼 그렇게 어떻게 따져? 따지면 안 돼. 그러면 계산이 처음부터 안 맞아. 그냥 내가 봤을 땐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하와이를 일주일 한 1,000만 원 들여서 간다면 우리는 한 700이면 갈 수 있는데 그 나머지 300을 도쿄로 채운다. 이렇게 약간 말이 안 이렇게 되는 된다. 아니 말이 안 아니 되는 맞아. 얘기가 어찌됐건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다. 결론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야. 비행 돈은 결국에 똑같은 돈을 쓰지만 경험치가 조금 더 쌓인다? 요 정도가 다르다. 그렇지 않나? 아니 그 본인 마음대로 해놓고 그렇지 않나라고 나는 그렇게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나는. 나는 이 마일리지라는 게 자, 별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좀 그래도 싸게 갔다 온다. 하와이 가는데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대부분 따지면 한 1,500만 원 얘기를 해요. 인천에서 가면. 그게 물론 올 때 비즈니스를 타고 뭐 그러니까 갈 때 비즈니스, 올 때 이코노미 타시는 분들이 1,500이라고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 좀 저렴하게 가면 1,000만 원, 좀 러프하게 가면 1,500, 2,000 가는데 우리는 그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신혼여행 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도쿄까지 해서 우리는 한 열흘 가는 정도? 열흘에 한 1,000만 원 예상합니다. 열흘에 1,000만 원. 여러분 열흘에 도쿄 1,000만 원 예상한답니다. 3박, 그러면 그 어디지? 오케이. 하와이 호놀룰루 6박 육박. 해서 한 9박 11일 정도 되는데 9박 11일에 한 1,000만 원 예상하고 가는 거지. 하와이 가는 비행기만 빼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하와이하고 도쿄 영상에 얼마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됐건 도쿄 가고 하와이 가는데 1,000만 원이면 잘 쓴 거지. 그렇긴 한데 뭘 그렇긴 결국엔 한데 그 돈이 그 돈이다. 아니 그게 없었으면 나 또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나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 굳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아니 근데 다른- 그게 맞지 않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야. 나한테 묻지를 말든.